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물가와 금리, 공공요금까지 다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 상황인데요. 특히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고민되는 전기요금 비상 상황에 대해 최유빈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네,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건 비단 우리나라일 뿐만은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에너지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LNG와 석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끝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에너지 수요 자체가 뛰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야 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송전망이나 신재생 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드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오른 만큼을 이제 요금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한전이 그래서 전기를 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이런 구조가 됐죠. 그래서 누적 적자가 거의 45조 이렇게 육박한 상황인데 더 이상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좀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1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른 걸까요? 아무리 이렇게 전부 다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게 체감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인기구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작년과 똑같이 전기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요금이 14,000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여름철에 작년 여름철 평균 이 전기 사용을 사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427kWh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작년에는 67,000원이 나왔다면 올해는 81,000원으로 요금이 뛸 겁니다. 네, 이제 작년 여름 이후에 이 주택용 전기요금이 3차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 소상공인의 경우엔요, 한 달 동안 1,614kWh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월 전기요금은 34만 6천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작년에 비해서 한 5만 2천 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을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은 대표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는 가전 제품인데 이를 고려하면 사실 작년 여름보다 올해 여름이 더 더울 거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혹시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아, 네네. 그 부분 맞습니다. 이제 요금 인상 부분도 있지만 이 여름에 또 에어컨 많이 사용을 하시면 이 누진적인 구조상 훨씬 더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제 전기요금 책정 구조를 보면 사용량이 늘수록 이 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이 사용량 구간을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여름철을 제외한 평소에는 이제 1단계는 200kWh까지, 2단계는 400kWh까지 그 이상 사용하면 이제 3단계 요금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여름철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각각 100kWh, 50kWh 좀 늘려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요금을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면요. 이 1단계의 경우 이제 기본 요금이 가구당 910원. 그다음에 요금을 사용하면 거기 부과되는 게 이제 킬로와트시당 120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2단계는 기본 요금이 1,600원.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214.6원. 이렇게 조금 더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3단계는 이제 더 폭이 급격하게 커지는데요. 이제 기본 요금이 7,300원. 또 요금은 307.3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단계가 넘어갈수록 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요.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이제 냉방기기를 사용했을 때 이제 에어컨을 많이 써서 전기가 작년보다 30% 정도 더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요금 부담이 한 6만 5천 원 정도 늘어나서 이제 13만 2천 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4만 7천 원을 더 내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 전기요금이 인상된 요인으로 1만 8천 원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많이 쓸수록 누진제 때문에 이제 더 크게
전기요금이 더 뛰게 되는 건데 이번 여름 정말 심각한 무더위가 예상이 되고 실제로도 굉장히 지금 덥습니다. 전기 사용량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정말 덥죠. 그래서 평년보다 또 에어컨 사용도 늘어나고 이제 덩달아서 전력 사용량도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누진적인 3단계를 넘어서면 확 요금이 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최근 5년간을 기온을 한번 살펴보면 이 무더위가 심하면 이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봄, 가을에 비해서 한 6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사용량을 보면 최근 5년간에 2018년도가 가장 더웠습니다. 네. 이제 이때 사용량이 기온이 좀 그나마 가장 낮았던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전력 소비가 23% 정도 많았다. 꽤 이렇게 많네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굉장히 더울 것으로 이제 기상청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텐데 이 7, 8월 2달간 특히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한 160kWh 정도 전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더 사용하는 양이 160kWh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요, 2달간 월 평균 두 달간? 네, 에어컨만 160kWh 오. 정도 쓰는데 네. 이게 전체 전력 소비에 에어컨이 얼마나 차지하나 봤을 때 38%를 차지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에어컨에 여름철에 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상시에 전기를 한 250kWh 정도 사용하는 가구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네. 에어컨을 평균 수준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요금은 작년보다 한 37,000원 정도 더 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집은 에어컨 사용량이 평균보다 한 30%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금 부담은 57,000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해서 이 누진 1, 2, 3단계 구간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요. 이 네. 요금은 10만 원이 넘어가서 조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요금 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는데 특히 이게 계층이 조금 더 취약할수록 이런 요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이미 올해 상반기 2차례나 요금이 인상돼서 안 그래도 취약계층의 이런 전기요금 부담이 더 클 것 같은데 혹시 뭐 지원 방안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경우 이 여름철 전기요금이 더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복지 할인 제도를 통해서 이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좀 상향을 해서 최대 2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78만 가구가 이 지원을 받아서 한 6,80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취약계층의 경우 이제 지난해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을 동결합니다. 그리고 이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 인상된 단가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복지 할인까지 포함하면 월 26,600원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요, 이 냉방비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 이거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어도 사실 전기요금 자체가 이제 하락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유가가 극적으로 떨어져도 한전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장 부담을 좀 줄이려면 이렇게 절약하는 거 외에 뭐 다른 방법도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기기 자체를 좀 효율이 높은 걸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면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진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둘의 차이가 조금 상당히 꽤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등급과 5등급 가전제품이 구동되는 전기의 양이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냉장고를 한번 보시면 이제 평균 1년 단위로 한번 보면요. 이 전기요금이 1등급은 한 59,000원 정도 1년 계산해 보면 나오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95,000원 정도 이렇게 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이가 큰데요. 이제 96,000원에서 25만 원까지 이렇게 1등급에서 5등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네. 주요 과전 4개를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꾼다 이렇게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연 24만 8천 원의 절약 효과가 난다고 계산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가격도 낮은, 그러니까 전기요금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이제 높은 그런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게 좋을 텐데 아무래도 실제로 보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은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도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도 취약계층일수록 더 힘들 것 같은데 뭐 정부나 관계기관 이렇게 해서 뭐 또 지원 방안이 좀 있나요? 네, 이 효율 높은 이 고효율의 전자제품 구매가 힘든 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 고효율 가전제품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 고효율 전자제품을 샀다라고 하면 이 30만 원 한도로 구매 비용의 10에서 2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보면요, 이 장애인이나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 계층, 이 생명유지장치 이런 6개 유형의 신청자는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자녀, 혹은 대가족, 출산가구 등 이 3개 유형은 1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 해 구매한 제품에서만 사실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올해부터는 이 다자녀 같은 3개 유형은 이 당해 기금 예산을 만약에 소진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 접수는 이제 불가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 한전 예산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더불어서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 139억여 원을 추가해서 이제 지원 비율이 좀 높아졌는데요. 이게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기금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런 취약계층의 환급 비율을 좀 인상하자 이런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 요청이 좀 있었고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좀 상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회 같은 경우에는요, 한 작년에 37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88억 원으로 좀 확대 편성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요금 할인 방안도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기요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은 OECD 가입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낮은 전기요금은 단기적으로는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개인의 현명한 전력 소비야말로 국가적 에너지 부담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